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핵심 정리, 데이터 수집과 저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수집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수집 방법. 수집 기술은 말 그대로 기술적인 거고, 그 외에 이제 그 기술의 외에 그다음에 이제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 데이터 수집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방법입니다. 먼저 설문조사.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많이 해보셨죠? 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개별 질문의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수집한다.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관찰. 관찰 방법 같은 경우 사람들의 행동 또는 사건 또는 상황을 직접 관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실시간 또는 녹화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실제 행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이고, 실험 같은 경우는 특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조작된 조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 그룹과 대조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의 조건에서 차이를 비교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웹크롤링 방법이 있고요. 웹크롤링 많이 요즘에는 사실 그 어떤 설문조사보다 웹크롤링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웹크롤링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 자동으로 탐색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텍스트, 이미지, 링크 등을 수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소셜미디어 분석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특정 키워드, 해시태그, 사용자 활동 등을 모니터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트렌드, 의견, 감성 등을 수집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기존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원래 기존에 있던 걸 말하는 것이죠.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도 있고요. 공공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과거 연구 등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집단 면접, 그 FGI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작은 그룹의 참가자들을 모아서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서 의견과 경험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이 제시되며 일반적으로 6명에서 12명 정도 모여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구성원과는 상호작용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보다 깊은 인사이트 도출에 기여하는 방법이고요. 실제 이 집단 면접이라는 것은 그 문제 시험 출제했었습니다. 스크래퍼라는 방법 같은 경우는 웹 스크래핑을 수행하는 보통 프로그램의 도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웹사이트 HTML 구조를 분석하고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그 저용 데이터 수집 기술, 그다음 뒤에서는 반정형, 비정형 이렇게 나눠가지고 데이터 수집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수집 대상 데이터를 추출 및 가공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늘상 하는 것이죠. FTP 같은 경우는 TCP/IP나 UDP 프로토콜을 통해서 원격지 시스템으로부터 파일을 송수시하는 기술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데이터 수시라는 기술이라기보다도 파일 송수시 기술인데, 이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TP라는 게 원래는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닌 것이고 통신 기술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API라는 게 있는데, API 기술 같은 경우는 솔루션 제조사 및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로부터 제공되는 도구로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이라는 것이고요. API라는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 받는 거예요. 이게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요. DB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인데, DBMS 간의 데이터 동기화 또는 전송 방법을 했는데, 결국은 이 데이터를 DB 대 DB를 복사하는 거예요. 전송한다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다음 스쿱 같은 경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 하둡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끼리라면은 DB to DB를 사용할 텐데, 이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하둡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스쿱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비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수집할 때는 크롤링, 앞에서 크롤링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제 크롤링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웹사이트, 보통 신문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있죠. 블로그라든지 다양한 웹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정보, 뉴스, 그다음에 게시판 등으로부터 웹 문서 및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RSS 같은 경우 블로그나 뉴스나 쇼핑몰 등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새로운 글을 공유하기 위해서 XML 기반으로 정보를 배포하는 기술이고요.
오픈 API 같은 카페도 API 한번 나왔었죠. 근데 이거 그 비슷한 유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픈 API 같은 경우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공개됐다는 거예요. 보통 API는 이게 사설 API 같은 경우는 외부에 공개가 안 됐어요. 제가 자신들끼리 사용한 건데 이 오픈 API는 어떤 표준을 가지고서 공개된 API 를 말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어느 누구나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보통 키를 줍니다. 그래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척과 같은 경우는 분산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드웨어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여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카프카 같은 경우는 대용량 실시간 로그 처리를 위한 분산 스트리밍 플랫폼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 같은 경우는 플럼과 스크라이브와 센싱과 스트리밍이 있는데, 먼저 플럼 같은 경우는 분산 환경에서 대량의 로그 데이터를 수집, 전송하고 분석하는 기술이고요. 스크라이브는 다수 수집 대상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 분산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고, 센싱 같은 경우는 센서로부터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 센서 데이터 및 오디오, 비디오 등의 데이터, 미디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자, 다음으로 빅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용량 데이터 집합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에게 데이터 제공 신뢰성과 가용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일 시스템 저장 방식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저장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저장 방식으로는 특징을 보면은 빅데이터를 확장 가능한 분산 파일의 형태로 저장한 방식이고, 저사양 서버들을 활용하여 대용량,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 집중형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고성능 폴트 톨러런스 환경을 제공하도록 구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아파치의 HDFS, 그다음 대표적이고, 그다음 구글의 GFS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저장 방식이 있는데, 이거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NoSQL 데이터베이스 저장 시스템을 구분할 수가 있고,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NoSQL 데이터베이스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 측면에서 봤을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수평적 확장성, 데이터 복제, 간편한 API 제공, 일관성 보장 등의 장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은 보통은 우리가 과거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많이 저장했어요. 근데 이렇게 빅데이터가 되고 또 다양한 데이터 저장하면서는 이렇게 좀 효율 따지다 보니까 NoSQL로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NoSQL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NoSQL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장점을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파치 진영에서 분산 환경 컴퓨팅을 목표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분산 처리를 위한 파일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 처리가 핵심인 거예요. HDFS 같은 경우는 대용량 파일을 클러스터의 여러 블록으로 분산하여 저장하며, 블록들은 마지막 블록을 제외하고 모두 크기가 동일하다. 근데 여기서는 기본 크기가 63MB가 있는데, 이거는 그 뒤로 버전업이 되면서 이렇게 용량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걸 말하는 것이고요. HDFS 같은 경우는 마스터와 하나와 여러 개의 슬레이브로 클러스터링 되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복제 기법을 사용한다 라는 것이고, HDFS는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 저장 및 분석에 효율적이며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건 비정형. 그리고 그죠? 그다음에 개별적인 서버에서 진행되는 병렬 처리 결과를 하나로 묶어 시스템의 과부하나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 멀티노드로 부하를 분산시켜 처리하며 장비를 증가시킬수록 성능이 향상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장비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이제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자, NoSQL을 보겠습니다. 자, NoSQL 또 문제가 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NoSQL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유연한 데이터의 저장, 검색을 위한 메커니즘 제공한다 했고요. 대규모 데이터 처리하기 위한 확장성, 가용성, 높은 성능을 제공하며 빅데이터 처리와 저장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것이고요. 자, 그래서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NoSQL하고 RDB, 기존의 전통적 RDBMS고요. RDBMS 같은 장단점 보면은 데이터 무결성과 정확성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데이터가
정확성을 중시한다, 무결성 보장돼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NoSQL이 확장성이 좋고 어찌 해도 그래도 그 목적에 맞게 RDBMS 사용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교화된 테이블과 소규모 트랜잭션이 가능할 것이고,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만큼 뭔가 정교하게 이렇게 뭔가 무결성이나 그 정확성 보장한 만큼 확장성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일단 클라우드 분산 환경이 부적합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 특징 같은 경우는 뭐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조인 연산이 가능하다. ACID 같은 경우 ACID 트랜잭션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고정 스키마, 그 스키마가 유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NoSQL 같은 경우 장단점을 보면은 데이터 무결성과 정확성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아예 손을 놨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RDBMS보다는 약하다는 것이죠. 웹 환경은 다양한 정보 검색이나 저장 가능하다는 것이고, 특성을 보면 수정 삭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입력으로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강한 일관성은 불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는 RDBMS 사용하라는 것이죠. 자, 그 기술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그 무스키마, 그러니까 그 스키마 없다는 것이죠. 그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고정된 데이터 스키마 없이 킵 값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저장 및 접근 가능하다. 그만큼 유연하다는 것이죠. 데이터 저장 방식은 크게 열, 그다음 값, 문서, 그래프 등은 네 가지를 기반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그 이제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키값 저장 구조, 그다음 열 기반 저장 구조, 문서 기반 저장 구조, 이렇게 그 세 가지 모델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탄력성이 있다.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건 시스템 일부에 장애가 발생해도 클라이언트가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응용 시스템에 그 다운타임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대용량 데이터 생산 및 갱신이 가능하다. 지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규모와 성능 확장에 용이하며 입출력의 부하를 분산시키는 데도 용이한 구조라는 것이고요. 지리도 가능하다. 지리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대에서 수천 대 규모로 구성된 시스템에서도 데이터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리 언어, 그다음 그 관련 처리 기술, API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일단 캐싱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대규모 지류에도 고성능 그 응답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메모리 기반 캐싱 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개발 및 운영에도 투명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자세히 보면은 NoSQL 하는 데이터 모델이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키값 구조인 것이고, 키밸류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 열 기반 구조, 그다음에 문서 기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키값 구조를 보면은 가장 간단한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위 지르는 사용이 어려우나 DB에서 지원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모델링이 복잡하다는 것이고요. 계속 특징 보시면은 열 기반 저장 구조 같은 경우는 연관된 데이터 위주로 읽는데 그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고요. 하나의 레코드를 변경하면 여러 곳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일 도메인의 열 값이 연속되므로 압축 효율이 좋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상굵게 묶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범위질에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문서 기반 저장 구조 같은 경우는 문서마다 다른 스키마가 존재한다. 레코드 간의 그 관계 설명이 가능하다. 개념적으로는 RDBMS가 가장 유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 문서라는 게 어떤 테이블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용 1을 했는데 출제용 1은 그 여기서는 난이도로 나눈 게 아니고요. 이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것에서 묻는 문제를 출제용 1로 매핑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스캠퍼의 설명은 뭐예요? 이게 아니죠. 그럼 스캠퍼는 뭐냐? 스캠퍼는 그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으로 기존 아이디어를 변형, 조정, 조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의가 틀렸고요. 자, 브레인스토밍도 이 정의가 아니죠.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도 그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나열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틀렸고요. 인터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뭐 정의를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질문지 배포, 여기서 나오죠. 질문지 배포를 하는 거는 이건 설문이죠. 인터뷰가 아니죠. FGI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정의가 맞죠. 전문가의 설문조사 후 온오프라인 면담을 수행한다 했는데, 좀 더 정의를 살펴보면 FGI 같은 경우는 관찰자 역할의 연구자가 6명에서 12명 정도의 동일한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이끌어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출제형 2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 기술에 대한 그 문제들 출제형 2로 이제 매핑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 기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먼저 크롤링. 크롤링은 웹사이트에서 뉴스 등 웹 문서나 컨텐츠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맞죠? 자, 그리고 FTP 같은 경우는 여러 서버로부터 로그 파일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다. 뭔가 좀 애매하죠? 자, 스쿱 같은 경우는 관계형 DBMS로부터 HDFS로 커넥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맞죠? API 같은 경우는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맞죠? 자, 근데 FTP 정의가 뭐예요? FTP는 TCP/IP 기반의 파일 송수신을 위한 그 다음에 그 응용계층 통신 프로토콜이었어요. 그래서 시스템 간의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래서 어떤 그 파일 단위로 그 주고받을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때문에 여기서는 그 정의 자체가 이렇게 보면 맞는데 틀린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TCP/IP라는 것 자체가 그 FTP 정의에서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TCP/IP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의는 그 가장 2번은 답이 틀렸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집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시스템의 전방에 위치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처리하고 내부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미드웨어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PaaS, 이거는 그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가 보면은 하드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제3사를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컴퓨터의 한 형식이다 했었고, 이건 답이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정답은 그 API 게이트웨이인 것이고, 그다음에 ESB 같은 경우는 ESB는 서비스들을 컴포넌트화된 그 논리적 집합으로 묶는 핵심 미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출제 유형이에요. 세 번째 출제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 기술이에요. 자, 저장소에서 가장 근데 이게 수집 방법이나 수집 기술이나 저장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저장이에요. 그래서 저장 같은 경우는 제 녹색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자, 문제를 보면은 그 카산드라나 몽고디비에 포함하는 그를 포함하는 반정형, 비정형. 결국 그 키워드는 반정형이나 비정형. 그 뭔가 유연해야 되는 거, 유연한 저장소를 표현하는 거죠. 그 유연한 그 데이터 저장소를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다음 뭐예요? NoSQL이죠. 자, 이번에도 저장 기술이죠. 그래서 녹색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답이 딱 여기서 답이 보이죠. 자,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뭐예요? 얘는 저장 기술이 아니에요. 얘는 분석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가서 텍스트에 대해서 어떤 그 유의미한 그렇게 뭔가 그 인사이트가 도출하는 것이죠. 그게 텍스트 마이닝인 것이고요. 나머지 다 저장 기술이죠. 자, 계속 저장 기술이죠. 자, 저장 기술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답이 나오죠. NoSQL. 그죠? 빅데이터. 빅데이터 저장 기술. NoSQL. 그쵸? 시각화는 저장하는 게 아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정형 데이터를, 여기 정형 데이터 나와서 비정형 아니에요. 정형인데, 추출, 키워드가 다 나왔어요. 가공, 그 다음에 저장, 적재하는 것이죠. 하는 기술로 옳은 것이 했습니다. 추출, 가공, 적재. ETL. 왜? 정형이니까. 그죠? 3번.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HBase, 카산드라와 같이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 처리에 유사한 가장 유용한 시스템으로 옳은 것입니다. 가장 유용한 거. 그죠? 비정형이 뭐예요? 비정형, 반정형, NoSQL.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세요. 비정형, 반정형, NoSQL 이렇게 해요. 그죠? 왜냐하면 유연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유형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것도 그 어떤 그 트렌디한 문제인 거예요. 트렌디한 문제면서 약간 일반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자, 보면은 볼까요? 한번 공공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파일의 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XML 파일 형식이에요. SQL 파일 형식 아니에요. JSON 파일 형식이에요. CSV 파일 형식이에요. 이렇게 답은 사실 이번에 파일 형식은 SQL은 파일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SQL 언어예요. 파일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답은 2번인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제 공공 데이터를 받아보시고 사용해 보신 분은 알아요.
공공 데이터가 오픈 API 서비스 통해 받을 수도 있고요. 엑셀 시트 형태의 파일로도 받을 수가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픈 API 형태 받는다 그럼 XML이나 JSON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게 아니라 그 통으로 파일을 한번 받고 싶다 해서 내가 그냥 어떤 그 엑셀에서 바로 사용할 거예요. 그럼 CSV 파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래서 경험을 통해서 풀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그냥 상식선에서 SQL은 파일이 아니다 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어떻게 하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것도 그 상식선에서 어떤 트렌디한 거 외에도, 그래서 한때 막 신문에 뭐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댐 이런 문제가 한참 그 용어가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것도 그 시절에 나왔던 문제, 사회면 그때 그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거고, 지금 또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댐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 가장 정통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과거에도 썼고 지금도 썼고 미래에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정식적 명칭으로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도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데이터 어떤 저장소를 지칭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상식에서 풀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마이닝은 이거는 저장하는 게 아닌가 봐.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가 공부를 해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데이터 딱 그러면은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댐이라는 이 트렌디한 용어를 몰라도 풀 수가 있는 것이죠. 딱 봤는데 저장소다. 마이닝 저장이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바로 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또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